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 많이 기다리셨죠?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령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버렸어요. 따구딱 지나갑니다. 한 해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럼요. 벌써 12월이고 야, 이제 좀 있으면 또 한 살 더 먹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고. 말이 있대요. 내년부터 네. 만 나이로 변경이 된다.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늙으신 분들이죠. 아니, 난 그래가지고 아싸, 한 살 더 벌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동네꼬마님은 안 그러셨습니까? 아시잖아요. 저 아직 10대인 거. 저희 10대 참여 불가인데, 어떻게, 특채로다가, 그 수시 붙으셨네. 감사합니다. 자, 예. 오늘 해주실 이야기, 저랑 작당은 했지만, 많은 분들이 네네네. 현실 공포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하지만 오늘은 아닐 겁니다. 맞죠? 네, 오늘은 조금 동떨어진 얘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동네꼬마님이 동떨어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기리시주! 제가 이제 주변 지인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묻고 다니는 케이스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카센터를 운영하시던 분이 계세요. 옛날에 이제 자동차 판매를 좀 잠깐 하셨었고, 네. 그래서 선배들 소개로 이제 뭐 고객들 차 중에 뭐 와이프 차라든가 좀 오래된 차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럼 거기를 좀 소개를 많이 해주면서 친해진 올해가 55, 56 정도 드신 형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제 이 형님이 이제 뭐 내기도 좋아하시고 좀 그러신 분이어가지고 저도 골프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스크린 골프를 한 번씩 쳤어요. 네. 이제 치면서 놀면서 몇 번 물어봤죠, 제가. 혹시 살면서 조금 시겁했던 순간 없었냐. 왜 그러냐면 이분이 지금 카센터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도박으로 많이 날려 드셨어요, 돈을. 그러다 보니 조금 썸뻑한 얘기가 있지 않을까 해서 몇 번 물어봤는데 없다고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살면서 그런 적은 없었다. 근데 뭐 때문에 물어보냐. 그래서 이런 돌비 공포 라디오란 채널에 참여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난 너무 재밌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묻고 다닌다. 그랬더니 그냥 알았다. 네, 그런 얘기는 없다 하시더니 제가 몇 번 더 물어봤을 때 네가 말한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그게 꼭 범죄 이런 게 아니더만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우, 그게 꼭 귀신 얘기도 많이 하더라. 그렇지. 예, 형님, 대부분이 귀신 얘기예요.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 글쎄 네가 혹시 바보 소리를 듣지 않을런지 모르겠지만 네가 원한다면 얘기는 해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눈이 이제 초롱초롱해지죠. 그래서 한번 썰 한번 풀어보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분이 쉽게 말씀드려서 영안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영안에 대해서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해드리자면 되게 어릴 적에는 그런 게 없었대요. 평범했답니다. 그냥 시골에서 자랐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떤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로 넘어왔대요. 부모님이랑 다 같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도시로 넘어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 당시엔 국민학교죠. 시골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쪽 도시에는 친구도 없고 그리고 집에서 학교까지는 걸어서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를 갔어야 됐대요. 네. 그리고 위로는 형만 둘이 있었고 첫째 형은 고등학생이었는데 먼 타지에 가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좀 첫째라서 신경을 쓰셨나 보더라고요. 거의 못 봤고 둘째 형이 중1인가 그랬고 본인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이제는 걱정스럽죠. 부모님은 두 분 다 장사를 하셨다는데 집에 일찍 들어와야 8시 이렇게 들어오신대요. 그러니까는 학교도 혼자 가야 되고 아는 친구는 없고 모든 거는 생소하고 그런 와중에 옛날에는 자식들을 이렇게 가혹한 환경에 던져놨잖아요. 부모님들이 강하게 크라고. 알아서 컸지. 예.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알아서 책가방 메고 이제 학교로 터벅터벅 걸어갔대요. 네. 쭉 걸어가서 보니까는 뭐 논두렁, 밭두렁도 지났고 마을 쬐깐한 거 거기도 하나 지나가고 이렇게 가보니까 학교가 나오고 엄마 손잡고 며칠 전에 걸어왔던 코스대로 오니까 학교구나.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본인 소개 잡고 인사하고 이제 하교하고 이렇게 이제 며칠 정도 한 2주, 3주 정도 반복을 이제 하는데
친구를 사귀려고는 하는데 조금 어렵더래요, 이게. 그래가지고 시간이 약이겠지 하면서 그냥 되게 힘들었지만 그냥 버티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등교를 쭉 하고 가는데 골목을 하나 지나간대요. 중간쯤 갔을 때 대문이 하나 털컹 열리면서 이쁘장하게 생긴 여학생 한 명이 나오더래요. 책가방 메고 혼자. 그래가지고 이쁘네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안녕 하고 여자애가 인사를 하더래요. 본인한테. 그래서 안녕 그랬더니 너 돌비국민학교 다니니? 묻더래요. 그래서 나 거기 다녀. 너도 거기 다녀? 그랬더니 같이 갈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같이 가자 하고 둘이서 이제 걸어가면서 얘기를 해봤더니 초등학교 4학년이더래요. 그 여자애는. 그래서 누나네 나 3학년이야. 그래갖고 그래? 그러면서 너는 왜 혼자 가?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전학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래가지고 혼자 다녀. 그랬더니 아유 심심하겠다 하면서 말동무를 해주더래요. 그 누나가. 그래서 등굣길은 일부러 그 누나가 나오는 그때 만났던 그 시간을 맞추려고 본인도 아침에 집에서 나왔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이제 한 1, 2주 지났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 누나가 나올 때까지 본인이 기다리든가 아니면 누나가 본인을 기다리고 있든가 해서 같이 등교를 하고 학교도 대부분 같이 했대요. 누나랑. 이제 그러면서 누나랑 친해져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뒷산에 가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하루는 누나가 우리 집 가가지고 놀다 갈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누나 하고 이제 하교를 하면서 누나네 집을 따라서 들어갔대요. 생각보다 집이 상당히 컸대요. 그래갖고 들어가서 봤더니 좀 사는 집이더래요. 본인은 조금 이제 집이 그때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는데 누나네 집 갔더니 일제 전자제품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와 누나네 집 진짜 잘 사나 보다. 진짜 좋다 하는데 어머니도 되게 미인이시더래요. 되게 멋쟁이고 그러면서 주스도 내주셨고 주스도 먹고 책도 읽고 재밌게 놀고 집에 가고 이제 간간히 그 집에서 놀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학교 애들이 조금 본인을 시골에서 왔다고 그러는지 몰라도 약간은 요즘 말로 왕따 비슷하게 좀 했고 본인을 그러다 보니까 그 누나랑 더 재밌게 놀았고 그러는데 하루는 이제 집에 와가지고 중학교 다니는 형은 본인보다 좀 늦게 왔대요 집에. 그래서 앉아있는데 형이 들어오더니 똘비라고 할게요. 야 똘비 그러니까 왜 형? 그랬더니 너 일로 와봐 이 새끼. 그래갖고 갔더니 야 너 불장난 하지 마라 그러더래요 형이. 그래가지고 불장난 안 했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막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캠프파이어처럼 나무에다 불 떼고 이렇게 불장난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하니까 형 나 불장난 한 적 없어 왜 그래? 그랬더니 야 너 요즘 친구들하고 뭐 하고 다니는지 몰라도 그 몸에서 항상 이렇게 탄내가 나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뭔 소리야 형 난 불장난 한 적이 없는데 형 코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무튼 불장난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똘비야 하고 형이 타이르더래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또 학교를 다니는데 며칠 있다가 또 형이 또 얘기를 하대요 저녁에. 야 너 형 말이 말 같지가 않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형 왜? 그랬더니 너 불장난 또 했지? 그래가지고 형 난 성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불장난 안 했다고. 그랬더니 너 거짓말 그만하고 대답하지 말고 너 진짜 한 번만 더 걸리면은 그때는 너 두드러 맞을 줄 알아라 하고 형이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럴 만도 한 게 뒷산에 가서 친구들하고 불장난하다 큰 불 나니까 형 입장에서 이제 동생을 관리를 한 건데 이제 또 놀다가 하루는 집에 왔어요. 이제 그 누나네 집 가서 이제 주스도 먹고 책도 읽고 집에 왔는데 형이 그날은 집에 빨리 와 있더래요. 그래서 형 와 있었어? 그랬더니 왔으면 씻고 숙제부터 해 형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고 집에 터벅터벅 걸어 들어오는데 형이 본인을 탁 째려보더래요. 그러면서 야 이 새끼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본인한테. 그래갖고 왜? 그랬더니 너 일로 와. 너 형이 뭐라고 했어? 불장난 하라고 했어? 하지 말라고 했어? 하고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형 왜 그래?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랬더니 형이 꿀밤을 팍 때리더래요. 그러면서 네 발을 봐 이 새끼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에 들어왔으니까 양말 신은 발을 이렇게 봤더니 발이 껌댕이가 겁나게 묻어있더래요. 이게 왜 그러지? 그랬더니 야 네 옷을 봐.
그래서 그때서야 본인 옷을 보는데 여기저기 껌댕이가 엄청 묻어있더래요. 이게 뭔 껌댕이지? 그랬더니 형이 너 어디 가서 뭐하고 왔냐? 야, 너 그러면서 불량난을 안 해? 하면서 형이 막 뭐라고 하니까 본인은 억울하죠. 진짜 끝까지 아니다고 하다가 형한테 또 두드러 맞고 진짜 미치겠다. 내가 어디서 이런 게 묻었지? 하고 또 똑같이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이제 등교를 그 누나랑 하고 학교에 앉아있는데 어머니가 오셨대요. 학교로. 그러더니 똘비 좀 잠깐 데리고 나가겠다고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했나? 선생님이 똘비야 잠깐 나와라. 책가방 싸서 나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책가방 싸서 나갔더니 어머니가 계시더래요. 엄마 왜 왔어? 하니까는 똘비 너 일로 와 가자. 엄마가 손을 잡고 막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영문도 모르고 이제 졸졸졸 끌려가는데 이제 앞쪽으로 나가니까 형도 있더래요. 형은 학교를 왜 안 갔지? 하고 갔는데 이제 그 운동장 한켠에 서가지고 엄마가 똘비 양 어깨를 잡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똘비야, 너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너 누구랑 얘기하면서 가? 그러더래요. 나 누나랑 얘기하고 4학년 누나 있어. 누나랑 얘기하면서 오는데 그랬더니 형이 아침에 너 등굣길 뒤에 몰래 따라갔거든? 얘기를 하더래요. 너 혼자 누구랑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냐? 그러더래요. 아니야 엄마 나 누나랑 얘기하면서 가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막 가슴을 팡팡팡팡 치더래요. 얘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형이 야 이 미친 새끼야 따라와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다시 막 걸어가서 그 누나가 사는 집 있잖아요. 그 집 앞에까지 가더래요. 여기가 그 누나네 집이냐? 그러더래요. 형 그랬더니 너 오늘도 그 누나 기다렸다가 출발한 거고? 그랬더니 엄마 맞네. 얘 돌았네. 너 혼자 여기 서가지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혼자서 갑자기 인사하고 걸어간 거 너 그거 몰라? 형 왜 그래 무서워. 그러니까는 갑자기 엄마가 그 대문을 벌컥 열더래요. 예. 벌컥 여니까는 새까맣게 완전히 불탄 집이 안에 있더래요. 똘비야 여기에 사람이 산다고? 여기서 누나랑 주스도 먹고 놀았다고? 말문이 막히더래요. 왜 그러지? 아침에만 해도 안 그랬는데 여기가 왜 그러지? 똘비가 막 눈이 어안이 벙벙해져가지고 엄마가 막 가슴을 치면서 일단은 이제 똘비 형한테 똘비 데리고 너 집에 좀 먼저 가 있어봐라. 엄마가 뭐 좀 알아보고 가마 하고 이제 보낸 거예요. 먼저 집에 가서 앉아 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엄마가 와가지고 아빠도 이제 일찍 들어오셨대요. 그래가지고 거실에서 이제 아빠랑 얘기하는 거를 들었는데 1년 전쯤에 그 집에서 강도 후 방화가 있었대요. 거기가.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좀 있었대요. 그 집에. 거기까지 엄마가 조금 수소문해서 알아보고 왔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이제 뭔가에 단단히 씌이거나 홀린 것 같다고.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쟤. 그러니까 아빠도 이제 늦둥이고 막둥이였으니까 막 한숨을 쉬면서 일단은 한번 그러면은 뭐 무당이 됐건 뭐가 됐건 좀 알아봅시다. 아침에 당신이 애기 등교를 좀 당신이 시키고 나와서 장사합시다. 얘기하는 걸 들었대요. 그리고 다음날부터 엄마 손을 잡고 등교를 하는데 엄마 손 잡고 등교를 하니까 거기가 불탄 게 보이더래요. 그냥 엄마 손 잡고 한 달 정도 등교를 하니까 더 이상 보이거나 그 누나가 인사를 한다든가 이런 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엄마도 괜찮은갑다 하고 이제 똘비도 혼자 잘하고 거기로 다니지 말고 돌아와서 다니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 마을을 피해서 돌아다니면 15분 정도를 돌아야 된대요. 걸어서. 네. 근데도 본인도 무서우니까 15분 정도 돌아서 등교를 쭉 하는데 이제 하루는 이제 쭉 등교를 하는데 우리가 3, 40분 정도 걷다 보면 사람이 이제 멍하니 걷잖아요. 그냥 땅바닥 쳐다보면서. 걷다가 문득 서보니까 그 집 앞이더래요. 본인이 왜 이 길로 안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집 앞에 서 있더래요. 그리고 집에서 누나가 나오더래요. 똘비야 너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하면서 보는데 무서우면서도 궁금하더래요. 본인이 어린 마음에. 누나네 집 불났어?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말이야 똘비야 들어와서 볼래? 하고 이렇게 대문 안으로 이렇게 봤더니 집이 또 멀쩡하더래요. 어린 마음에 이해가 안 되더래요. 이게
그 누나랑 얘기를 하면서 사실 엄마랑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걸어갔대요. 쭉 걸어가가지고 일단 누나 좀 이따가 학교 끝나고 봐 하고 교실로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먼저 와 있던 친구한테 혹시 나 등교하는 거 본 친구 있냐고. 그랬더니 너 걸어온 거 봤다고. 혹시 내 옆에 같이 오던 누나 있었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똘비가. 그랬더니 아니 너는 맨날 누구랑 그렇게 허공에다가 얘기하면서 오냐? 친구도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 본인이 확신을 했대요. 아, 놈들한테는 안 보이는 게 나한테 보이는구나 지금. 좀 멀리 해야겠다. 그래서 본인이 더 정신을 단디 챙기고 돌아서 다니는데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눈에서 별이 번쩍 하더니 이야 소리를 지르는 소리에 깼대요, 자다가. 예. 봤더니 형이 본인 뺨을 있는 힘껏 돌렸고 그리고 소리를 지른 거였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본인이 서 있더래요. 본인이 서 있고 한 손에는 성냥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더래요, 본인이. 본인이 왜 이걸 들고 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실 한복판에 본인이 성냥하고 칼을 들고 서 있더래요. 형이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엄마랑 아빠랑 막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할까. 아니 미친놈이 자다가 갑자기 나가길래 내가 왜 그런가 해가지고 느낌이 쎄해가지고 봤더니 성냥을 빼들고 칼을 빼들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성냥 켜고 있었다고, 미친놈이 집에서. 거실 한복판에서. 아, 이게 제가 쉽게 볼 일이 아니구나 싶었는데 문제는 똘비를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방에 데리고 가서 재우려고, 옛날엔 다 요를 깔고 잤잖아요, 바닥에다가. 요를 딱 들었는데 이게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요를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요를 이렇게 계속 한쪽에 놓고 해야 되는데 계속 깔아놓고 산 거예요, 그냥. 네. 진짜 오랜만에, 몇 달 만이죠. 요를 딱 옮기려고 들었는데 세상에 이 바닥에 닿는 면 있잖아요. 껌댕이 손자국이 막 다다다다다닥 찍혀 있더래요, 거기에. 그거 보고 이제 엄마랑 아빠랑 까무러치고 진짜로 이게 뭐가 단단히 씌었나 보다 해가지고 무당을 2번을 불렀대요. 구술했대요, 2번이나. 돈 많이 들였대요, 그때. 근데 본인이 느꼈을 때는 처음에도 본인은 뭐에 씌었다고 느낀 적이 없었고 구술해도 본인이 뭔가 달라졌다고 느낀 건 없었고, 네. 엄마 아빠는 이제 구술 2번이나 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똘비가 이제 방학이 끝나고 또 등교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그 집 앞으로 그냥 지나가 봤는데 누나가 나오더래요. 누나가 나오면서 이제는 누나가 하는 말이 나 여기 집에 안 산다고 그러더래요, 본인한테. 어디 사냐고. 나 니네 집에 같이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또 엄마한테 했대요. 엄마 아무래도 굿이 잘못된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절을 보냈대요, 본인을. 절에 가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학교를 한 학기를 거의 통으로 날리고 절에 가가지고 좀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좀 많이 좋아졌대요, 본인이. 그 누나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보여서는 안 될 것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던 시기였대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절에 갔다 나와가지고 파란만장하게 초등학생 시절을 겪는데 본인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그럴 때까지도 점점 이게 좀 심해졌대요. 근데 이게 단순히 처음에는 본인도 미친 줄 알았대요, 그냥. 워낙에 헛것들이 보이니까. 근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나는데 건물에 뚝 뭐가 떨어지더래요. 사람 형체가. 가서 봤더니 없고 알아보니까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게 정말 많았대요. 그래서 내가 단순히 미친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어려서부터 이 일을 겪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이런 걸 본다고 얘기를 해봤자 득될 게 1도 없다는 걸 어린 나이에 깨달으셨더만요, 이분이. 오호. 그래가지고 그냥 보여도 안 보인 척. 근데 정말 무서웠대요, 본인이. 정말 무서워서 본인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형 또는 엄마랑 같이 잤대요. 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군대란 곳에 갔고, 그 당시 군대가 이제 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가혹행위랑 이런 게 좀 예전에 많았지 않습니까? 아우, 심했죠. 예. 이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시기로는 귀신보다도 무서운 게 구타다. 진짜로 하루 종일 갈굼당하고 자기 직전까지
까지 두드러 맞으면 귀신 볼 시간 없다. 아, 그럼요. 예. 그래서 군대에서 자기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귀신을 크게 본 건 없이 전역을 하고 자동차 정비를 배우기 시작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밥을 먹는다고 하죠. 기름밥을 쭉 먹다가 기름밥 세계도 워낙에 사람들이 성격이 이제 꼬장꼬장 하신 분들 많으니까 기술직이다 보니까 좀 자기하고 안 맞았는지 이제 한 20대 후반 가가지고 잠깐 기술은 배워놨으니 때리치고 찾아본 직업이 신차 판매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 쪽에 있다 보니까 수리를 하다 보니까 소개를 받아서 그래서 신차 판매를 하는데 본인이 애써 무시하고 살아왔던 이 영가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살다 보니까 희미해지더래요. 그게 확실히. 대신에 느낌과 향기로 나더래요. 본인이. 그때는 그랬대요. 그래서 고객을 상담을 하는데 뭔가 비릿한 향이 난다. 그러면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진짜 정육점을 운영하고 계시던지 이렇게 뭔가 칠판 긁는 소리 같은 게 느낌이 나서 보면은 진짜 선생님이던지 이런 게 정말 본인이 내가 무당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맞아 떨어졌대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리고 사람마다 냄새가 다 느껴졌대요.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몰라도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영업사원이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집중을 하게 되면은 느낌이 오더래요. 마치 이분 말씀으로는 무당이 점을 볼 때 처음엔 앉아있을 땐 몰라도 본격적으로 점을 보기 시작을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느끼듯이 본인도 상담을 시작을 하면은 뭔가가 느껴졌대요. 100명이면 100명 다. 근데 어느 여성분이 이제 오셨는데 나이는 이제 본인보다 좀 많아 보이는 안 느껴지더래요. 그 어떠한 냄새도 그 어떠한 향기도 아무 느낌도 느껴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와 이분은 참 특이하다. 직업이 뭘까? 되게 특이하다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직업을 물어보고 막 하는데 미용사시더래요. 미용원을 운영하시는구나 하면서 한 2번 정도 더 만나고 차량을 계약을 하고 차량을 출고를 하고 원만하게 그냥 뭐 늘 똑같이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고객 관리 차원에서 미용실이란 곳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지금처럼 뭐라고 해야 될까? 지역형 미용실보다 동네 미용실이 좀 많은 시기잖아요, 그때가. 그럼 동네 미용실은 그 동네의 사랑방이잖아요, 아줌마들. 그러니까는 똘비 이분이 판촉도 할 겸 그 미용실에 가서만 머리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머리를 하고 하는데 보면 볼수록 이분은 신기하더래요. 왜 그러냐면 미용실에 가서도 문득문득 본인이 이렇게 보면 다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분한테서는 그 어떠한 것도 느껴지지가 않더래요. 아무것도. 너무 신기했대요.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대요, 진짜.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이제 머리 하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조선시대 영화 보면은 밤에 불 켜놓는 그 호롱병 같은 거 있잖아요. 불 켜는 거. 그 작은 사이즈 그런 호롱병을 하나 본인한테 주더래요.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고객들 서비스 차원에서 만드는 건데 갖고 가서 저녁에 이렇게 켜고 있으면은 그 안에 오일 같은 게 함유가 돼 있어가지고 향기도 좋고 하니까 쓰라고 하면서 하나를 주더래요. 보니까 다른 아줌마들도 그걸 간간히 받아가는 걸 봤었거든요.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켜보고 하는데 촛불이야 뭐 본인이 그때 나이 당시에도 한 번씩 절에 가서 며칠씩 있다 오고 했으니까 집에다 초를 켜고 있으니까 참 뭔가 분위기가 좋다 생각하면서 그냥 그 초를 켜고 생활을 하는데 본인이 일평생을 살면서 가위를 처음 눌려봤대요. 그때 이 호롱병을 갖고 오고 나서. 근데 이게 저 같은 사람이 가위를 눌리는 거랑 이 똘비 이 형님이 눌리는 가위랑은 다르대요. 왜 그러냐면 저같이 귀신을 볼지 모르는 사람이 가위를 눌리면은 세상에 귀신이 있었구나 내 주변에 이렇게 하고 놀라겠지만 이분은 느끼잖아요. 분명히 없었거든. 근데 갑자기 가위에 눌렸거든요, 본인이. 이게 너무 특이하더래요, 느낌이. 이런 식으로 눌리는 게 아닌데 뭐가 느껴지는 게 없는데 왜 가위에 눌렸지? 하는데 가위에 본인이 진짜 연짝으로 눌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본인이 생각을 막 했대요. 내가 요즘 어딜 잘못 갔다 왔나?
왜 이러지? 내가 미쳐가나?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냥 흐르고 있는데 하루는 부고장을 하나 받았대요. 네. 아, 이게 부고장이 하나 오려고 해서 그런가? 내가 요즘 그래서 느낌이 이렇게 안 좋았나? 이 자동차 업계에 계신 다른 분이었대요. 그래도 안면은 있으니까 직원들하고 가가지고 봉투나 작게 하고 술이나 먹고 오자 해가지고 직원들하고 장례식장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영업사원들이 아시다시피 뭐 저희가 정상적인 직장인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일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제 대낮부터 간 거예요. 가가지고 술판을 이제 일찌감치 버리려고 가가지고 이제 술판 버리고 놀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그 대학병원 장례식장이었대요. 상당히 큰. 미용실 원장님이 들어가시더래요. 원장님이네? 하는데 원장님이 저쪽 안쪽 어디로 이렇게 들어가더래요. 이렇게 조문을 하는 곳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거기는 뭐 하는 데지? 하고 그 사무일 보시는 분 물어봤대요. 저기는 뭐 하는 데대요? 그랬더니 그 우리 염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고인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얼굴 표정이라든가 온화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을 하는 곳이다, 저기가. 그러면 아까 가신 여성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봤더니 저도 이런 거는 되게 생소하게 처음 들었는데 병원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병원으로 가신다든가 아니면 나이가 이제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머리 관리를 못 하시잖아요. 길어 있고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듬어주는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미용 선생님이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구나. 그래갖고 읽다가 이제 무릉 하고 갔대요. 이제 가다가 그냥 생각이 좀 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미용실 근처를 이렇게 지나서 가는데 어차피 가는 방향이었고 불이 켜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차에 탄 상태로 이제 저녁에 이제 차가 그렇게 좀 없어가지고 한쪽에 차를 좀 이렇게 대놓고 안을 이렇게 봤는데 그 미용 선생님이 우리 머리 감는 그쪽에서 뭘 막 빨래를 하고 계시더래요. 거기서. 그래갖고 야, 저분은 진짜 하루를 이틀같이 사는구나. 낮에는 봉사활동 다니시고 미용사 일도 하시고 이제 이 시간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참 대단하다 싶은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이분도 느끼는 양반이잖아요. 지금 저 빨래를 하고 있는 저기에서 아까 장례식장에서 느꼈던 그 냄새와 향기가 느껴지더래요. 거기서. 특이하다. 장례식장을 갔다 와서 그런가? 아닌데? 근다고 이렇게 이게 묻어오는 냄새는 아닌데? 이 생각이 들더래요. 뭐 하는 걸까? 근다고 들어가고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긴 좀 그러잖아요. 오밤중에. 그래가지고 그냥 가자. 그래서 그냥 갔대요. 집에 가가지고 그냥 자고 진짜 그날도 아니나 다를까 가위 또 눌렸대요. 본인이 이해가 안 되더래요. 왜냐하면 집에 들어와서 본인이 여러 번 느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귀신의 기운 같은 게 느껴진 건 1도 없었는데 가위에 눌리니까 내가 진짜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이제 할 정도인데 머리가 이제 길어가지고 며칠 안 있다가 이발을 또 하러 갔대요. 그 미용실로. 그래서 미용사 선생님한테 머리를 받으면서 이렇게 쭉 보는데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싶을 정도로 또 아무런 느낌이 안 느껴지더래요. 아무것도 이 사람한테선. 참 특이하다. 오늘은 여기서 좀 놀다 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시간을 5시를 좀 넘어서 갔대요. 그래갖고 선생님 차는 잘 타고 계시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뭐 잘 타고 있고 뭐 쭉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 치킨 드실래요? 통닭 드실래요? 물어봤대. 왜 그러냐면 미용실에서 그 앞에 길거리 건너서 옆으로만 좀 가면 닭집이 하나 있었대요. 그 동네 닭집. 하나 드실래요? 그랬더니 미용사 선생님이 저녁밥 시간이니까 뭐 그래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여기가 닭집이 어디에 있죠? 알면서 모르는 척 하니까 옆에 있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가게 보고 있으려니까 선생님 좀 사갖고 오시라고 하고 선생님을 막 보냈대요. 그랬더니 얼떨결에 이제 선생님이 닭 사러 나갔고 본인은 거기 앉아갖고 이렇게 있다가 그 머리를 감기는 그쪽을 이렇게 가봤대요. 그냥.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처음부터 이 상황을 만들고 싶어서 닭 사러 보낸 거였거든요. 여기도 크게 느껴지는 건 없는데 우리가 마치 이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방문을 닫아놓으면은 무슨 냄새가 나올 때 방문 틈새로 스멀스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느낌이 되게 미약하지만 스멀스멀 나는 뭔가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쪽을 쳐다보니까 미용실 뒤쪽으로 이렇게 사람이 거주하게 생긴 공간 하나가 보이더래요. 여기에 저런 공간이 있었구나. 가까이 가가지고 천막 하나 걷고 옆으로 미는 문 열고 들어가 봤더니 재단이 하나가 이렇게 딱 놔져 있고 재단에 우리 그 흰색 우편 봉투 있잖아요. 우편 봉투가 쫙 세워져 있더래요. 야, 특이하다. 이게 뭔 봉투일까? 하고 그 앞에를 봤더니 가로 세로 높이 한 1.5m씩 돼 보이는 쇠로 만든 함이 하나 딱 놔져 있고, 야, 이 방은 참 특이하다. 이게 뭐 하는 방일까? 그래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이게 뭔가 돈이 들어있으면 훔치려고 들어갔던 게 아니고 저 봉투 내용물이 너무 궁금해서 들어가서 봉투를 열어봤대요. 그랬더니 봉투 안에 머리카락들이 들어가 있더래요. 오? 그것도 곱게 잘 펴가지고 길이까지 딱 맞춰가지고 한 묶음 정도 되는 머리카락이 하나씩 쫙 들어가져 있는 봉투더래요. 그게 참 특이하다. 근데 이 봉투마다 느껴지는 느낌이 다 다르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봉투마다 머리카락의 주인이 다 다르다는 걸 본인이 느낄 수가 있었대요. 그리고 제일 느낌이 진하게 나는 저 쇠 함. 근데 함이 자물쇠가 걸려 있어갖고 함은 못 열어봤대요. 일단은 미용사 선생님 오실 때가 된 것 같으니까 빨리 나가자. 그래서 다시 후닥닥닥 나가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잡지나 보고 있는 척 하고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미용사 선생님이 통닭 갖고 들어오는데 소주도 한 2병 사갖고 오셨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이제 소주 마시면서 통닭 먹고 아줌마들 몇 명 와가지고 머리 좀 하고 가고 놀았대요. 거기서 본인도 놀다가 술 먹고 놀다 보니까 아줌마 한 2명 더 끼고 딱 수다 떨고 놀다가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이제 갈라다가 술도 좀 먹었고 기분 좋아가지고 누님 그 장례식장 봉사활동도 다니고 참 존경스럽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얘기를 하니까 그때 저기 땡땡병원 장례식장 저 그때 초상나하고 가 있었는데 누님 간 거 봤어요. 그랬더니 근데 내가 봉사활동한 거를 동생이 어떻게 알아? 묻더래요. 누님이 나 처음 보는 문으로 들어가시길래 거기는 인사하는 데도 아닌데 궁금해서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알려주더라고. 누님 그렇게 봉사활동 하신다고. 그래 나 봉사활동 해. 다 좋은 일 하고 있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누님 내가 진짜 보려고 해서 본 건 아니고 누님 저 안에 봉투 뭐야? 하고 물어봤대요. 예. 그냥 되게 너무 미치듯이 궁금했대요 진짜. 그랬더니 누님이 뭐 얼굴 표정 하나도 안 변하고 그 안에 머리카락 들어있어. 이렇게 말을 해주시더래요. 머리카락을 왜 봉투에 넣었어? 그랬더니 그럼 너는 거길 왜 열어봤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아까 누님 저기 통닭 사러 갔을 때 나 심심해가지고 천수도 좀 씻으려고 머리카락 하는데 있다가 옆에 방 있길래 한번 열어서 봤어. 여자 혼자 사는 방인가 어쩐가 아무튼 그냥 봤더니 있길래 봉투는 안 열어봤어 누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왜? 그 봉투를 머리카락 들어있다니까 뭐가 신기해? 묻더래요. 그래서 아니 근데 머리카락이 들어있다니까 신기하긴 하네. 머리카락 여기 뭐 손님들 머리카락 그냥 버리기 뭐하니까 누님 이렇게 모아놓는 거야? 술 좀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더래요. 아니야? 근데 이 얘기를 딱 여기쯤 했을 때 이 누님한테서는 아무런 냄새도 아무런 느낌도 나지가 않았잖아요. 이게 냄새나 느낌이 안 나고 있던 게 아닌 걸 안 거예요. 그럼요. 너무 거대해서 못 느끼고 있다는 걸 이때 알았대요. 우와. 뭔가 진짜로 내 주변 자체가 어두워지는 이 거대한 뭔가 느낌을 본인이 딱 그때 인지가 되더래요. 우와 이건 내가 살면서 본 적이 없는 느낌이었구나. 이게 진짜 무섭더래요. 그때 다리가 달달달달달달 떨리더래요. 너무 갑자기 이 느낌이 딱 드는데 무서워갖고. 근데 누님이 얘기를 하더래요. 왜 이렇게 떨어? 그래가지고 아니요 누님 술을 좀 많이 먹었네. 가야겠네 누님. 그랬더니 앉아봐. 내가 저 봉투 뭔가 얘기해줄게. 앉아봐. 그러더래요. 거부할 수가 없더래요. 진짜 앉았대요. 동생 귀신하고 말이야 신하고 차이가 뭔 줄 알아? 얘기를 하더래요. 예. 신은 전지전능하고 오르신 분이고
귀신은 그냥 뭐 이승을 떠도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누님? 하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아니야, 귀신이 됐건 우리 시들무에 나온 얘기들 하면 허주가 됐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믿으면 그게 신이다. 근데 그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나 이 형님 얘기 들으면서 전 세계 인구가 허주를 모시면 그게 신 아닙니까? 누님 그래요. 예. 그랬더니 나는 말이야 신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누님이. 신이요 누님? 그 무슨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됩니까 누님? 사람은 신이 못 되죠. 그랬더니 누님이 웃으면서 너 보이지? 그러더래요. 예? 멋이 보여요 누님. 너 느꼈지? 그러더래요. 아이 누님 알아듣게 말씀을 좀 해보셔요. 너 지금 나를 느껴졌지? 그래서 무섭지? 그러더래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잠깐 생각을 하다가 예 누님 느꼈어요. 볼 줄 알고요. 느낄 줄 압니다. 방금 느꼈어요. 그 전까진 못 느꼈어요.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잘 봐. 모든 사람들이 본인은 몰라도 나를 모시고 있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뭐 모시든가 없든가 그거는 뭐 누님 마음대로 할 거 속으로 얘기한 거예요. 난 이 자리를 빨리 떠야겠다 싶어가지고 뭐 누님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는 뭐 사람들이 다 누님 찬양하고 칭송하겠죠 누님. 아무튼 좀 누님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이제 딱 일어나는데 누님이 본인 머리를 탁 손으로 잡더래요. 예. 근데 온몸에 있는 기운이 싹 빠져나간 느낌이 들더래요. 진짜. 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더래요. 그 순간. 살면서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나 싶더래요. 그러더니 정신이 점점 가물가물해지고 필름이 딱 끊기더래요. 그리고 정신이 딱 들었는데 정신이 들자마자 비명을 막 지를 수밖에 없었대요. 이 똘비 본인이. 온몸에서 바늘이 본인을 진짜로 내 360도 온 방향에서 엄청나게 많은 바늘이 본인을 막 찌르는 느낌이 뭐 미친 듯이 나더래요. 진짜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몸부림을 막 치는데 철제 벽에 본인이 팡팡팡팡팡팡 맞더래요. 근데 불도 안 켜지고 너무 비단 안 들어오고 어둡고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손가락 감촉으로 느껴보니까 머리카락이더래요. 그리고 막 몸부림 치면서 옆에 부딪히는 거 보니까 본인이 이제 든 생각이 그 뒷방에 있던 쇠로 만든 뒤주 안에 내가 지금 갇혀있구나. 이게 이제 딱 자각이 되더래요. 근데 이게 쇠로 만들어가지고 발로 아무리 차고 소리를 아무리 질러봐도 꿈쩍도 안 하더래요. 진짜 이 쇠로 만든 뒤주가. 근데 이게 머리카락인데 뭐 어떻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아플 수 있나 싶더래요. 막 바늘로 돼가지고 내 살을 파고 드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 안에 있는데. 몇 번을 기절을 했대요. 그래서 본인이. 기절하고 깨가지고 고통에 몸부림치다 기절하고 깨고 이걸 반복을 몇 번을 하다가 기절을 해 있는데 제가 이제 돌비님한테 이거 처음에 좀 말씀드릴 때 뭐 후광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씀 한번 했었잖아요. 맞네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불교 쪽에 조금 심취 예전에 하셨다고 그러고 지금도 불교시거든요. 오. 몇 번의 기절을 했을 때 본인이 꿈인가 생신가 모르겠대요. 절에 가면 해화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일주문을 들어가면은 사천왕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고 무섭게 생기신 분들. 맞죠. 딱 봐도 사천왕 중에 한 분이라고 본인이 느꼈대요. 그분이 정말 무서운데 본인한테 이렇게 다가오시더래요. 점점 다가오시더니 되게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었는데 몸이 굳어서 이렇게 못 도망가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다가오는데 따뜻하더래요. 되게. 오. 정말 이 무서우신 사천왕이신데 다가오니까 너무 따뜻하더래요. 그러더니 본인을 한번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래요. 싹 쓰다듬어 주시고 꿈에서 깼대요.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철로 된 뒤주가 찢어져 있더래요. 쇠가 찢어져 있더래요. 머리카락이 흘러 내려와 있고.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거기서 진짜로 다리에 힘이 안 들어서 거의 반 기다시피 해가지고 미용실을 나갔는데 그 여주인장은 미용 선생님은 안 계셨대요. 그래서 막 기어나고 집으로 갔대요.
집에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거기서 그 일을 겪고 오니까 느낌이 딱 나더래요. 어디서? 호리병에서 그 불 피우는. 그래서 그거를 갖고 나가서 깼대요. 딱 깼더니 그게 오일을 리필을 하면서 계속 불을 붙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서 진짜로 작게 좀 썰어 놓은 머리카락들이 밑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게. 도대체 이걸 왜 본인한테 주고 왜 다른 그 사람들한테 나눠준지 모르겠는데 이게 있으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이게 뭐라고 그러죠? 호리병이 아니고 그 불 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예. 좋게 50개는 받았대요. 그동안. 그래서 사무실 사람들한테도 하나씩 다 나눠주고 판촉 돌면서도 다른 사람들도 나눠주고 그러고 다녔는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사무실로 막 가가지고 사람들 거 막 빼서 다 깨보니까 그 안에 머리카락은 다 들어있고 와 진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양밥이라고 해야 될까? 본인이 신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뿌린 씨앗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느낌이 들더래요. 어찌됐건 나는 살아나왔고 이런 것도 다 깨부셨고 저쪽 근처는 가지 말자. 저 여자도 내가 무서울 거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무서울 거다. 그리고 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뭐 그분이 찾아온다던가 이런 건 없었고 근데 전화를 한 통 받았대요. 네, 똘비입니다 하고 받으니까 미용 선생님이 전화를 하신 거였대요. 손이 달달달달 핸드폰 잡고 있는 손이 달달달달 떨리더래요. 그러면서 똘비씨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듣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똘비씨 아무리 봐도 똘비씨가 필요해. 내가 조만간에 또 델로 갈게. 건강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미용 선생님이. 그러니까 본인을 그 뒤주에 넣었을 때 뭔가가 필요해서 넣었던 것 같아요. 이분 말로는. 그래서 이분이 차파리를 그만두셨어요. 그때 이분이 차파리를 그만두고 아예 이 지역을 잠깐 떠나 있다가 이제 타 지역에서 그때부터 약간 이제 이 내기를 하는 못된 버릇이 좀 이분이 본인 말로는 자기가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못 끊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다시 내려와서 카센터 하다가 또 이렇게 조금 뭐 잘못돼가지고 카센터 정리하고 하셔가지고 지금은 뭐 어쨌든 6개월씩 연락 안 되고 그럴 때도 있긴 한데 지금도 무섭대요. 얘기를 해보니까. 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동꼬야 너는 이거 모를 거라고. 사람이 살면서 이게 진짜로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를 거라고 진짜. 네. 귀신을 내가 보고 뭐 이런 거랑 차원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난 지금도 그 사람을 마주치면 못 도망갈 것 같다고. 지금도 솔직히 무섭다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들고는 와봤는데요. 역시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어렵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너무 소름 끼치게 잘 들었는데. 저도 이거 갖고 오면서도 이거 괜히 이거 민폐가 아닌가 진짜 엄청 걱정 진짜 많이 했어요, 돌비님. 아닙니다. 너무 잘해주셨고, 야, 딱 한마디가 떠오르네. 신이 되려고 한 여자. 그죠? 그쵸.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그래요. 뭐 강한 귀신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는데, 이게 강한 귀신이 또 그런 영적인 힘을 낼 수 있는 사람 안에 들어갔을 때가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겠죠. 예. 왜냐면 그렇죠.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직접적으로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그분은. 지금도 무섭다고는 하는데, 이분 무서운 사람 치고는 참 잘 놀고 다녀요.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야, 그래도 동네 꼬마님 입에서 또 귀신 얘기 뭐 첫 번째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예전에 폐건물에서 시키는 거. 네, 폐건물. 그거는 이제 현실 공포랑 이제 귀신 이야기가 좀 콜라보가 된 건데, 오늘 이야기도 뭐 현실 공포랑 조금 콜라보는 됐지만, 그래도 귀신 이야기 중점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도 역시 동네꼬마님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네꼬마님이 말씀하시기에 귀신이건 사람이건 무섭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귀신이건 사람이건 무서운 이야기는 그냥 언제나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동꼬님 이야기는 역시 귀신 이야기도 무섭네요. 네, 정말 서로 깨지게 잘 들었고, 신이 되려고 하는 여자. 근데 이 귀신이 보통 귀신이 아니었다. 너무 큰 귀신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수긍하게 되고
뭔가 포기하게 되고 그랬던 한 분의 이야기였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귀신을 보는 분이라기보다도 이런 큰 귀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허주 잡신 중에서도 좀 큰 귀신이겠지만 그 귀신을 느끼거나 보신 적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 위에 카톡 아이디 제보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